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7월 1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지옥과 천국을 좀 오갔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오늘 종합이 이 플러스로 좀 마감을 했고요. 0.37%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아주 좀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전장 일찍부터 또 저가를 위협하는 코스피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면서 상당히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고 또 이거 저점 이탈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좀 들었는데요. 다행히 그거를 다 말아 올리면서 음봉 캔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좀 마감을 하는 아주 선방하는 시장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아래쪽으로 음봉으로 좀 떨어지다가 다시 그거를 양봉으로 다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 캔들로 양시장 다우와 나스닥이 마감을 해주면서 그래도 선방하는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장도 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역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 시장 아마 저점을 또 이탈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아래권에서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오른쪽 엉덩이가 낮은 구간에 쌍바닥 구간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3%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의 4.3% 상승은 일반 개별주 종목으로 따지면 거의 뭐 3배에서 4배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15%, 20%짜리 상승률이라고 보면 되고 하이닉스도 엄청 좋았죠. 자, 하이닉스도 단기 전고점 이렇게 뚫었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좋은 거고요. 거래가 또 실렸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일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이 이렇게 양봉으로 뽑아져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총 뭐 상위, 그것도 삼성전자는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좋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만 좀 시세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대만 TSMC의 매출 역대 최대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순이익이 무려 전년보다 76%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큰 기업이 이렇게 순이익이 뭐 50%도 아닌 76%가 늘어났다라는 건 물론 가격 인상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이긴 하지만 정말 엄청난 순이익이 아닐 수가 없죠. 물건 하나 팔아서 50%가 넘는 마진이 나왔다라는 건데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이 역량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오늘 굉장히 좋았던 이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에 의해서 시장을 좀 방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진원생명과학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특징주인데 이게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 그랬죠. 근데 그래도 거래대금도 한 2,500원 넘게 터지는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일봉상의 위치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 전고점을 좀 뚫는 자리여서 121선을 뚫는 자리여서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제 종가 무렵에 저는 좀 매수를 했어요. 이 종목의 흐름이 좋아 보여서 저는 상한가가 들어갈 것으로 좀 생각을 했고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흔드는 구간에서 장 마감 조금 전에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오히려 살짝 이제 빠져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살짝 마이너스 구간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이제 개파락으로 살짝 아래쪽으로 흔들었죠. 이게 장 초반에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했거든요. 뭐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빠졌기 때문에 요거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랫꼬리 달고 반등을 주길래 일단은 제가 플러스권에서
매도를 하고 좀 지켜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매도를 하고 났더니 이게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금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움직일 만한 섹터 종목은 코로나 관련한 뭐 진단 키트, 또 치료제, 백신, 뭐 기타 이제 관련주들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장만 좀 보다가 그거를 갖다가 좀 생각을 못하고 일단은 플러스권에서 매도를 했더니 이렇게 날아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뭐 약수익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좀 창출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상한가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살짝 눌러줄 때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고서 살짝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죠. 근데 아래쪽으로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얘도 살짝 아래쪽으로 빠졌는데 이제 다시 올려줘서 플러스권에서 일단 매도를 했더니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진원생명과 이렇게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캐몬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캐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몬도 코로나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고요. 오늘 거래를 좀 터트리면서 장 초반부터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응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슈팅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잘 했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한 2% 넘는 권에서 일단은 수익을 절반을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더 상승을 못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 눌러버렸죠. 그래서 저점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와서 일단은 본전에서 나머지 물량 정리를 했고요. 다시 이제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죠. 거래가 터지면서.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다시 여기 좀 저점 자리를 또 이탈을 하는 요 음봉 있죠. 예, 여기서 제가 또 매수를 했어요. 얘가 이렇게 흔들고서 다시 반등을 하는 요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 스타일이라는 건 또 지켜보면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또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눌렀죠. 그래서 제가 또 매수를 했어요. 요 정도 구간에서.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좀 더 빠지고서 반등 줄 때 여기서는 이제 조금 약해 보여서 본전권에서 일단 다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또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면서 캐몬으로 오늘 세 번의 매매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또 잘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캐몬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첫 번째 수급 들어오면서 슈팅 준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 거의 뭐 최저점에서 매수 잘 됐고요. 이렇게 반등 줄 때 여기서 이제 수익 챙기고 일단 첫 번째 물량은 수익을 챙겼는데 저점을 이탈을 해서 여기서 바로 매도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저점을 이탈을 했는데 슈팅이 나오고 여기 또 저점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이 종목의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또 최저점에 매수가 잘 되고 반등 줄 때 수익 챙겼고요. 또 눌렀죠. 돌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조금 빨리 산 거죠. 조금 아래서 샀다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더 흘러내리길래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머지는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몬 매매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국전약품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관련한 이슈로 움직인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또 이렇게 전고점 뚫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 초반에 또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장 초반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슈팅 나올 때 이 종목은 이제 위쪽에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국전약품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매했죠. 슈팅 주고 첫 번째 눌림 줄 때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올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로나 종목으로만 저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잘 냈고요.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밖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었죠. 오늘 장 초반에 진짜 시장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잘 반등을 해주고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메디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나마 좀 깔끔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한가는 깔끔하게 잘 굳혔습니다. 뭐 이런 단기 종고점 자리, 꼬리 고점 자리 좀 돌파를 했는데 그 앞에 이제 큰 산이 하나 있죠. 그래서 강력한 매물대를 뚫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약세장의 흐름을 고려할 때 그래도 이렇게 상한가 굳혔다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이라는 이 자회사가 있죠. 이 자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3상 투약 시작을 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거래 대금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데를 좀 능가를 하는 한 2천억 넘게 터지는 그런 거래 대금이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분봉상 흐름은 오후장에 좀 나쁘지 않게 움직였어요. 강하게 슈팅 주고 살짝 조정 준 이후에 다시 고점 뚫으면서 상한가를 굳혔고요.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안 풀렸죠.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ST큐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한가를 좀 굳혔으면 좋은데 아쉽게 이제 상한가를 못 굳혔어요. 상한가 굳혔다라면은 종가상으로 이런 몸통 고점짜리 살짝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이제 그 자리는 돌파를 못 했고요. 아래쪽에서 살짝 슈팅이 나온 이후에 또 급등이 나온 거라 이런 거는 또 가격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이 종목은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닌데요. 이 면역 항암제 기술 수출 임박이 됐다라는 기대감 이슈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약해요. 420억 정도 터졌는데 뭐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준수하게 터진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래 대금 측면은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요. 분봉상 흐름도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오고 상한가를 좀 강하게 굳히지를 못했다라는 거, 종가상으로 이렇게 동시호가의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마감이 됐죠. 여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루메드도 오늘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이 종목도 마감이 됐어요. 단기 요런 음봉 매물대 돌파를 해서 상한가 굳혔다라면 좀 좋았겠죠. 그런데 윗꼬리가 달고서 장막판에 좀 마감이 돼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나마 이제 좀 들어 올려서 이 정도죠. 이제 장중에는 좀 투매가 떨어지는 흐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동제약도 오늘 좋았죠. 자, 거래대금 측면으로는 오늘 이 종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거래대금이 5,500억이나 터졌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안 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움직임이 좀 아니어서 이 종목을 저는 대응을 하진 않았고 오전장에 일찍 캐몬 국전약품 대응하고 저는 일찍 매매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제 다시 코로나가 이슈가 되니까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실린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움직일 때 진짜 1조가 넘게 터지는 이런 거래 대금을 보여줬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이 좀 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동제약도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슈로 좀 움직인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윗골이 달리면서 단기에 이제 2차 파동까지 연이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화 될 것이고 섹터의 종목들의 이제 세분화된 이슈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매를 돌면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구분을 잘 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진짜 장중에 이런 저점 자리 또 이탈을 할 것 같은 흐름이었거든요. 장 초반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이 코스피가.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죽었다면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라면 이거 종가상으로 저점 이탈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통해서 말아 올리고 그래도 지수의 이런 차트를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만들어 줬다라는 건 어느 정도 외국인이 좀 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5일선 안착을 했죠.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음봉이죠. 그렇지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의 영향이 크긴 했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트를 좀 만들어 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안착을 했다라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좀 지켜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아래꼬리 달아주고 5일선을 이탈을 안 시켰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별로였습니다. 별로였고 다만 이제 바이오 섹터에
코로나 관련주들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코스닥 시장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사실 좀 이상했던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완전히 진짜 이거 뭐 미친 환율이고요. 현재 종가상으로 1326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1350원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월봉상 보면은 사상 최고치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환율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우리 시장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 아닌가, 뭐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틀간 환율은 급등을 하는데 외국인은 매수를 했다? 그렇지만 이제 눈에 띄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됐다라는 게 특이점이긴 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가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 어쨌든 외국인이 오늘도 우리 시장을 쥐락펴락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저점을 지켜줬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저점 또 이탈이 나온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장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이탈을 안 시키고 박스로 가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저점을 이탈시키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를 그래도 좀 약세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힘들고 지지부진한 시장이긴 하지만 굵직한 이벤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잘 넘어갔고요. 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잘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정말 좀 힘을 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는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2450포인트를 좀 찍는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박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베어마켓 약세장이긴 하지만 박스를 만들려면 이 자리를 찍어줘야 박스에 대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뭐 여기서 흐르면은 진짜 이탈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정고점 최소한 이제는 최소한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고점 자리라도 터치를 하는 그런 상승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길 다음 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시장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의지가 좀 보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